여러분 안녕하세요. 188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토양 이제 자생력 높이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토양을 이제 자생력 높이는데 토양 살리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기물이다. 그 다음에 유기물 많았을 때 또 미생물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기물과 미생물이 토양을 좌우한다 하는 말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도시농부나 아니면 전업농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많이 넣고 또 미생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년, 40년 많이 하는데 토양 자생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미생물과 유기물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술도 해서 이제 과학적 기술이다 해서 합니다만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생이 높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 지금 하고 있는 농업에서의 유기물 사용과 이제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오늘은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그러나 알아야 되는. 근데 이게 꺼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저의 생각으로서 오늘은요 미생물 배양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원종 미생물 사용 이제 제가 권장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경은 해야 되고 유기물 멀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미생물 서식 환경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원종 미생물 사용 농업이 어떻게 보면 현재 농업의 어려운 문제, 토양 자생이 떨어지는 문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양 종균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보편적 농업에서 거의 99%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랄까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계지 않나.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충된 얘기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생물은 쓰는데 원원종 미생물 쓰고 근데 왜 종균 미생물, 배양 미생물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그런다면 일본 얘기일 겁니다. 배양 종균 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 종균 미생물 배양이 한 미생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종균 미생물 어떻게 배양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뭐냐 배양하는 과정에 이제 영양이 필요하겠죠. 그게 배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명체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이제 미생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세균과 뭐 사상균 거기서 뭐 조류소부터 바이러스까지 포함되죠. 뭐 바이러스를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바이러스로 또한 작은 생명체로서 같이 물어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생물은요 흙과 공기, 물 그리고 사람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게 미생물이다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의 뭐 80%가 미생물이고 뭐랄까요 장애 미생물이 인간을 좌우한다. 생명을 좌우한다는 할 정도로 이제 동물과 생물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도 뿌리와 이제 그런 잎과 줄기에 다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포존하고 있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안반, 숲, 수십억 년도 뭐 지구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없는 곳은 없으며 미생물에 의해서 지구는 작동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은 어디에나 있다. 자, 그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농업에도 흙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흙이 무너지니까 이제 미생물이 이제 적어지고 이제 불균형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아까도 했었나 미생물 배양할 때 쓰는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지는 제가 이제 해석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거이기 때문에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구 자연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원하는 미생물 아니면 원하는 미생물 종류를 확보하거나 배양하고 사용하기 보관하기 위하여 여기에 채취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가둬야 된다 그러죠. 우리 사용하는 뭐 그릇이랄까 그런 쪽에 이제 용기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미생물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거기에 그래서 인위적인 특수한 그 미생물을 이제 살게끔 하는 환경 조성에 배지를 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원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각기 좀 틀리게 얘기할 수 있으며 저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거의 그래도 뭐 틀리질 겁니다. 자, 미생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생물은 서식에 되면서 서식도 되면서 영향이 되는 거를 배제를 한다. 하면은 뭐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미생물 배지 종류를 조금 하면요.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그 현재의 그 미생물 분야에서 쓰는 배지 종류를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 배지, 다양한 미생물 하는 것. 일반 배지는 우리가 이제 그 농업에서 많이 쓰게 되고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영양 강화 배지, 이제 일반 배지에다가 조금 더 특성 영향 넣는 거죠. 뭐 혈청이라든지 혈액 같은 거 더 넣는 거고. 그리고 중균 배지, 특정 미생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양을 더 이제 특정한 영양이죠. 그런 것들 넣는 것을 이제 중균 배지고요. 선택 배지. 우리가 병원체라든가 특정한 뭐 조류 등에서 어떤 아니면 이제 세균류에서 그 중에서 이제 특수한 이제 그 특정한 미생물만을 이제 채취하고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하는 선택 배지죠. 그다음 분별 배지고요. 어떤 미생물과 미생물을 구분시킬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지가 있고 수송할 때 뭐 외국에서 수송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까 제주도에서 서울 같은데 뭐 그렇게 뭐 비행기로 해서 할 때 그 쓰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수송할 때 쓰는 수송 배지가 있고요. 보존 뭐 50년, 10년 아니면 3년씩 보관하면서 이제 쓰는 우리가 뭐 먹는 요구르트 같은 거는 이제 원적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교는 이를 보관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보존 배지겠죠. 뭐 이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성입니다. 액체 배지가 있고요. 이 우무가 뭐냐 한천입니다. 이제 굳게 하는 건데요. 액체 배지가 우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액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량 배양할 때 우리가 뭐랄까요 감자 넣고 이제 보통 설탕 넣고 배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체 배지가 되는 거죠. 미생물이 증식되는 거니까 특정교를 대량 배양할 때. 그다음 반고체 배지는요. 우무 한천을 약간 해서 이제 조금 수분과 있게끔 해서 하는 것 그대로 반고체입니다. 액체와 고체 중간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배양의 균 이건 거의 실험실에서 연구한 쪽에 쓸 거고 아니면 이제 농가에서 씁니다. 고체 배지 뭐냐면 이제 반고체나 고체가 거의 그런데 이제 뭐 반고체보다는 거의 고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섯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요 농가들이 직접 균을 이제 조직 배양해서 그거를 원종을 채취해서 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고체 배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천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페트리 디시 같은 거에 넣었을 때 이제 흐르지 않을 정도에 딱 굳어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에 이제 미생물 번져가는 그래서 고체 배지입니다. 이거는 뭐 체종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입니다만은 자 미생물 배지의 성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물에서 뽑아낸 자연 배지입니다. 뭐 식물에 아니면 열매에 그런 특성한 양분들 그래서 하는 이제 뭐 감자 그렇게 되겠죠. 그냥 자연 배지가 있고요. 복합 배지 이거는 화학적인 물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판되는 그런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산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염 같은 걸 넣어서 만든 복합 배지가 되고요. 이거는 제한적인 배지는 뭐냐? 아까는 이제 복합 배지는 정확한 수치가 없는 그러면 이건 정확한 수치에서 뭐 0.00 몇 g에서 뭐 그렇게 나는 전자 저울에서 이제 어떤 양의 어떤 게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제한 배지 이거는 거의 연구실에서 쓰는 쪽에 배지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연 배지와 복합 배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야 이제 고체 배지라든가 액체 배지가 이런 것들 있더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고 또 뭐냐면 이제 미생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나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좀 많이 사용하는 배지는 뭐냐?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일반 배지입니다. 그냥 모든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 쓰는 이제 그래서 일반 배지라고 해요. 선택 배지는 뭐냐? 특성한 이제 내가 원하는 미생물을 이제 채취하겠다. 그래서 만든 배지를 이제 선택 배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요거는 뭐 뭐랄까요? 그 연구 기관에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까 버섯 농가에서는
쓸 때 선택 배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 배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건 우리가 보통 저 감자 PDA 가지고 그냥 시판되는 거 아니면 농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쓰니까요. 그러니까 선택 배지를 해야 될까 말까 모르지만 선택 배지는 있더라는 건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자연산 송이 같은 건 재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 배지가 필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생물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미생물은요. 한 세대가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죠. 2, 30분마다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4시간 배양하고 이틀 뭐 아니면 40분 배양하고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2, 30분마다 이제 30분 후에 2개가 되고 30분 후에 또다시 지나 1시간 후에 4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애가 짧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대신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변이돼 가지고 뭐 어디까지 변해될까 할 정도로 이제 변이가 그만큼 반응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변하면서 빠른 진화 아니면 변이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 가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배양은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빨리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쪽으로 아니면 약한 쪽으로 어떻게 이제 진화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써야 된다. 또 미생물을 다룰 때도고요. 이게 굉장히 미생물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섣불리 써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학자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번은요. 농업에서 보통 미생물 배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 변화입니다. 배양하는 변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미생물 계속 배양했다 24시간 지나겠다 48시간 쓴다 아니면 3일 배양했다 썼을 때의 미생물의 자생력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만들어 봤는데요. 자연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뭡니까? 원원종 미생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원원종과 원종 종류가 나눠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40년 전에 42년 전이죠. 이제 1980년도 미생물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주를 떠나서 미생물 연구소까지 어떻게 갔지 않습니까? 뭐 요새 말로 쪽발에 있지만은 미생물에서 여기서 모르니까 수원역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4시간 동안 잡아가지고 미생물 부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생물 연구소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요 지금 22년 전부터 이런 쪽의 농업을 뭐 40년 뭐 그때부터 했습니다마는 미생물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분리한 게 뭐냐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을 분리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원원종 자연에 있는 거를 이거를 최종해 가지고 처음에 했을 분리된 게 뭐냐 원종이다. 그리고 이거를 설탕이나 감자에서 배양된 걸 종균 1이다. 생애 주기는 30분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짧다 그랬잖아요. 2, 30분마다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원종에서 종균하게 하면 2개가 되겠죠. 그럼 또다시 우리가 설탕이라든가 감자를 해서 생애 주기가 2, 30분이니까요. 2, 30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종균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분 또 하게 되면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몇 개입니까? 2개에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30분 또 설탕이나 감자에서 또 배양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24시간 배양했을 때 이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24시간 동안에 배양할 동안에 아니면 30분 동안 배양하는 동안에 뭐냐 설탕으로 했다 그러면 설탕만 먹고 계속 자란 거거든.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48분 동안에 분열 동안에 뭐만 먹고 자랐을까요? 설탕 아니면 감자 썼다면 감자만 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애 주기 사람이 이제 생애 주기가 80년이다. 그러면 80년 동안 감자만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 설탕으로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뭐냐면 제일 영향이 드는 게 뭐냐 이래 설탕이나 감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양이 잘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이제 제일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정 미생물 쪽으로 흐를 수 있으며 자생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써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뭐랄까요? 오늘의 그 메시지입니다. 뭐 여러분이 그 생각은 뭐 각기 다를 겁니다만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했을 때 48번에 아니면 48시간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생애 주기 30분마다 그 주기에 분열되는 건 맞습니다. 증식된 게 그 동안에 설탕 아니면 감자만 있으면 감자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애 주기에 대해서 미생물이 배양했을 때 변화 이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내가 원원종을 써야 되는지 원종 써야 돼 종균 100을 써야 될까 만을 써야 될까 양쪽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생력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굳이 원원종이 있으면 쓰는 게 맞지 않나 농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원원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축사에서 원원종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며 우리가 식생활에서 얼마든지 원원종을 쓸 수 있으며 농업에서 원원종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다음으로 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원원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원원종을 어떻게 쓸 거냐 농사에 어떻게 원원종을 쓸 거냐 뭐 종균 미생물 이렇게 문제가 있다 자생이 낮다 하는데 왜 그 문제만 얘기하고 답이 없냐 저는 계속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대안에 하기 전에는요 문제를 어쨌든 찾아내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문제를 찾아냈을 때 답이 나오고 답이 또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 거기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술이나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개발할 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와서 뭐를 갖고 와서 완전히 해부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듯이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문제만 얘기하느냐. 답은 얘기하고 문제를 알아야 확실히 알았을 때 나오는가 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안 돼. 자연숲에 가면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원종이거든요. 그래서 페나메나 부엽토에서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령 이제 뭐랄까 이런 자연에 있는 표고를 이제 재배한다. 이렇게 재배한다 싶으면 이제 어쨌든 표고 버섯이 우리가 시장이든 어디에선 야생이 자라는 거는 그냥 표고 자체는 원원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표고를 가져가지고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원종을 최종을 해야겠죠. 씨앗을 받아야겠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포자거든요. 포자 방법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 이게 표고를 가운데를 쫙 벌려서 가운데 있는 조직을 분리해서 여기에다가 어디냐 배지에다 넣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쓰고 이제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게 PDA라고 감자 배지거든요. 한 천 넣고 이게 고체 배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감자 한 천 해가지고 이제 교반기 해가지고 가열하게 되면 이제 녹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냉장고에 놓으면 이제 고체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페트리 디시에서 놓게 되거든요. 이제 넓은 이제 실은지죠. 접시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 포자는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무균실에서도만 작균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배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PDA 고체 배지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종이 되겠죠. 여기서 원종을 조금 더 우리가 재배해야 되니까 양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페트리 티시 해봐야 이제 접시 우리가 손바닥만밖에 안 하니까요. 양이 우리가 뭐 재배 양이 크니까 그러면 부족하거든요. 그걸 하는 거를 이제 균중식을 한다. 그래서 종균 배제를 만드는 겁니다. 종균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톱밥, 뭐 상수리나 참나무나 이거는 농가마다 틀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각 넣으신 분이 아니면 밀균관 넣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분을 맞출 때 한 65% 정도 이게 내외거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만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피피병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옛날엔 이제 뭐냐면 닌게르병 했습니다만 제가 40년대에 뭐 이런 쪽에 연구실에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뭐 42년이 전입니다만은 이제 80년도니까요. 닌게르병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피피병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표고를 수분 맞춰서 넣고 달 다집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뚫고 그럼 그거 상태에서 이제 멸균실에 완전 멸균해야겠죠. 멸균한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지금 원종균이죠. 이제 PD에는 고체 배지에 패드립이 된 거 이거를 약간씩 잘라내가지고 뭐랄까요
PP병에 있는 그 배지에다 하는데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넣으면 이제 또 증식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와서 그거를 부십니다. 조금 이제 톱밥이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생산용 배지 뭐 참나무 했다면 참나무용으로 해서 이제 툭석이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나무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제 톱밥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런 톱밥 배지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톱밥 배지는 뭐 어떤 톱밥이냐 미강 같은 거를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농가마다 틀립니다만 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 하나 하는데 자 원종의 배지 그러니까 배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지 2, 배지 3이 되는 거죠. 최소한도 그래서 배지 1, 배지 3을 구분할 줄 안다면 미생물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몇 번 반복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고 같은 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느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산 송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인가 자연산 송이가 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고가다 보니까 재배하고 싶은데 재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산 송이를 재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표고에서 마찬가지 원종 배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지가 PDA가 느타리 되고 표고도 되고 뭐 양송이도 됩니다만 양송이에서는 PDA로서는 어쨌든 되긴 됩니다. 그런데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다 보니까 자연성 송이를 원종을 못하는 거고요. 조직 배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라든가 감자 PD 해가지고 아니면 LB 베이지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한천 배제가 시판되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해도 하면 균사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다음의 문제거든요. 종균 배지에서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생산용 배지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산 송이를 재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생물의 그런 그로 해서 얼마든지 증식과 이렇게 뭐랄까요 최종하고 할 수 있지만은 특수한 미생물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양의 미생물의 한계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양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에 이런 일반적인 대량 미생물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자연산 송이는 원원종 아닙니까? 표고도 원원종이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뭘까요 힘들어서 종종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농가에 미생물 할 때 설탕이나 감자 배양해가지고 자생은 이제 모든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미생물 우리가 가둘 수 있는 거를 이제 체중에서 종균을 이제 미생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양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0분마다 두 개씩 되니까요. 그러니까 종균 뭐 50, 100, 200, 만이 되겠죠. 그래서 대량 배양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싶사 하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저희 지식으로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설득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이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단으로 이제 소개해 보는데요. 설명해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농업에서 미생물 배양이 설탕, 감자, 고양분, 배지 활용했을 때 모든 미생물 은 아니죠. 아까 제가 특정 미생물까지 가지 못하고 아까 자연산 송이 같은 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미생물을 봐야겠죠. 대량 배양해서 했을 때에 자연에는 원원종 미생물 대비의 생존력, 적응력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하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런 설탕 감자에서 배양 종균 미생물을 이런 PD나 LB 그런 베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원원종의 미생물 이렇게 멀칭해서요 볏짚 같은 멀칭해서 그래서 숲속같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생물과 미생물과 원원종 미생물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농사 방법도 있더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종균 미생물이 많다 배양 미생물을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나 친다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이런 그걸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 토양 자생력이 떨어질까? 왜 미생물 쓰는데도 뭐 유기물 많이 쓰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뭐 텃밭을 하든 아니면 전업농을 하든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가족같이 아니면 이제 이웃같이 나누고 아니면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은 모든 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또 농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미생물 얘기는 제가 42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니까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진화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4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분무기라 했죠. 우리가 이제 텃밭에서는 분무기로 해서 이제 무균실하면 여기 뭐 시멘트 문은 달리고 그 안에 유리관 해가지고 거기에 농사용 분무기로 해서 메탄알콜 뭐 물 흐르듯이 막 뿌려가지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때에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그때 조직 배양과 이런 미생물 조직 배양하는 기술을 습득했다는 거. 제가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뭐 제가 이제 몇 개월씩 모욕도 안 하고 이제 옷 하나에서 걸쳐가 전국을 십몇 년을 이제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어떤 농가가 가지고 이런 기술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는 분이 없으니까요. 어디 기술 쓴다 기술은 없을 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농가 가보니까 너무 극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며칠 머무르면서 하니까 뭐 지역의 기술센 뭐 그때는 농촌 지도소죠. 소장이나 뭐 기술원 뭐 대학에서까지 오고 처음에는 저 차림새 보고 20대 중반밖에 안 된 뭐 거짓골의 청년이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 믿지 않았죠. 근데 이틀 지나고 사람 지나니까 이제 이게 벌써 뭐 균이 자라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 뭐 치근에 보면 이제 감자, 딸기 한다만 그 당시에 조직 배양의 그런 특히나 배지란 개념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배지란 거를 가르치니까 이분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뭐 지난 날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전달이 어떻게 좀 미스된 거 있으면요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배지에 대해서 그래서 종균 미생물과 원원종 미생물의 농사하는 차이가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